자, 무엇보다도 교수님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입니다. 초일극 체제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연임 대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이게 뭐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래서 이제 당이 일색화되어 있고 일단은 그러니까 당이 이제 일색화가 이재명 일색화가 더 심화된 거고 두 번째로는 최고위원들 딱 보게 되면 5명 뽑혔는데 몽땅 다 하나같이 다 친명이에요. 예. 그렇죠. 다 친명으로 뽑혔고 이변이 있었다라면 하면 정봉주가 탈락한 거. 아. 김민석이 18.23 받았고 전현희가 15.88. 그러니까 전현희가 갑자기 치고 올라왔죠. 2등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 발언 때문에 영부인 김건희 살인자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발언하는 바람에 갑자기 치고 올라온 거고 아. 문제는 뭐냐면 그 개딸들이 이런 식의 과격한 발언들 어떻게 보면 망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데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하하. 의도적으로 국회에서 그런 발언을 의도적으로 한 거죠. 그쪽 세계에서는 마치 훈장단 듯. 훈장단 거. 예. 솔직히 말하면 정봉주도 그것 때문에 사실 1위 했던 거거든요. 아. 그 의도된 막말이죠, 이건. 그러니까 이런 막말을 하게 되면은 원래는 정상적인 경우에 이 사람은 매장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퇴출당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보상을 받아요. 2등이 됐어요. 2등이 돼버린단 말이죠. 예. 이게 지금 한국 정치의 문제예요. 하하. 정치의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딱 한 가지 내가 평가를 해준다라면 전현희 이분이 예. 사실은 일단은 비판할 수 있죠. 그 비판마다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때 처음에 그냥 사과하고 끝냈으면 아무 일 없는 문제. 예. 이걸 끌고 끌어가지고 결국 특검까지 갖고 오게 만들고 그다음 그 과정 속에서 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까지 예. 한 말이죠. 특히 이제 정치권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뭐 별말 다 할 수 있지만 예. 그 정치권에서 그래도 의원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거기서 그런 말, 특히 국회에서 그런 말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딱 예. 한마디만 제가 할게요. 예. 예. 김건희가 살인자라면 이재명은 연쇄살인마야. 하하. 꼭 이래야 됩니까? 결국 아. 김현희 그러니까 그 전현희 말이 맞다면 전현희가 자기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결국은 그 예. 얘기는 그래 김건희는 살인자고 그렇다면 이재명은 당연히 연쇄살인마가 되는 거죠. 아. 이게 뭡니까 도대체? 예. 이런 건 정말 그 퇴출시켜야 되는데 예. 뭐냐 그 강성 팬덤 정치에서는 회로가 달라요. 2위를 만들어 버렸어요. 정성적인 회로를 하면 이게 퇴출되는 건데 정성적인 회로 돌려가지고 위로 올려요. 이게 한국 정치가 망가지는 거고 한국 정치가 바로 뭡니까? 한국 사회의 초상이거든요. 거울인데 한국 사회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봉주가 사실 실책을 한 거예요. 아.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제 사고죠, 사고가 난 겁니다. 원래는 자기가 최고위원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수석 최고위원이 돼야 되는데 가만히 있었으면. 예. 그런데 이재명이 딱 볼 때 이거 아니거든. 아하. 완전하게 누구 편이 아니에요. 자기 편이 자기 사람이 아니거든. 예. 그다음에 정봉주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통제가 안 된다라는 게 있고 또 한편으로는 막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앞에다가 정봉주를 딱 앉혀놓으면은 그 사진이 맨날 찍힐 거 아니야. 하하. 할 때마다. 근데 그게 이제 중도층이 볼 때는 저거 뭐야? 이런 느낌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재명이 누굽니까? 김민석을 픽한 거죠. 예. 사실상 경선에 개입을 한 거예요, 자기가. 경선에 개입을 해가지고 김민석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오지? 하면서 시그널을 줬고 예. 그러면서 그다음부터는 계속 김민석이 1위를 달리고 정봉주가 2위를 밀어놨다가 점점 갈등이 일어나면서 3위로 갔다가 나중에는 그냥 6위, 7위로 뚝 떨어져 버린 거고 결과적으로 탈락을 해버렸는데 예. 안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있었겠죠. 아하. 그래가지고 박원석하고 뒷담화를 깐 거예요. 뒷담화를 까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솔직히 말하면 이재명은 대통령감이 아니다. 왜냐하면 행정가 출신들이다. 행정가 출신들은 되게 속이 좁다. 편협하다. 상평할 줄 모른다. 예. 그 대표적인 얘가 누구냐? 윤석열 봐라. 하하. 이재명은 대통령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건 뭐 영리를 건드린 거죠. 더 나가서 뭐냐면은 두고 봐라.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뭐야? 안장일치제다. 예. 하나가 딱 틀어버려 어떻게 되느냐. 두고 봐라 내가 어떻게 할지.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민주당 지지자들, 이재명 지지자들에게는 납득할 수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 이게 그냥 커다란 영리를 건드렸거든요. 일단 이재명 보고 뭐라 했습니까? 대통령감 아니래. 그다음 두 번째 최고위원회 가게 되면은 뭡니까? 땡깡을 부리겠다는 얘기잖아요. 완전히 전당대에 똥을 싸버렸네요. 네. 틀리면 내가 틀어버릴 수도 있다. 예. 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재명을 중심으로 똘똘똘똘 뭉쳐야 되는데 하하. 이재명은 아니네 라고 한 다음에 최고위원을 흔들려고 하네 라고 하니까 그쪽에서 이제 뭡니까 비상등이 딱 켜진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뭘 했냐면은 거기도 이제 친명계 사람들이 움직이는 모양이에요.
일단은 정봉주를 밀어내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이현주를 밀어줘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현주가 덕분에 득을 보게 된 거죠. 예. 이제 가장 큰 변수 이재명 대표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것 뭐 재판 리스크라고 봐야 될까요? 사법 리스크죠. 기본적으로는 사법 리스크고 핵심이 바로 그건데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의 대선 카드인가 아닌가, 대선 카드가 될 수 있는가 아닌가, 그게 지금 불확정한 상태예요. 예.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 그 모든 것들은 어디에 달려 있다? 사법부에 달려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아하. 민주당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사법부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당 대표를 세워서 당 대표를 세우고 그 주위에 뚱뚱뚱뚱 뭉쳐가지고 사법부를 압박하게 되면 얘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판결을 내려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단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이게 문제였잖아요. 조국 사태도 그렇게 하려다가 망한 거고. 예. 근데 지금 민주당은 그 길로 이제 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제 이재명은 대선 행보를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다른 건 몰라도 지금 뭡니까 그 중요한 혐의들에 관해서는 그 3년 이내에 지금 3심까지 안 끝나거든요. 아. 다만 이제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예. 선거법,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위증교사. 이거는 빨리 끝날 거예요. 근데 선거법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100만 원 이상만 받아도 선거법 강하니까 100만 원 이상만 받아도 일단은 카드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2년 반 남았거든요. 그럼 1심이 이미 10월 달에 1심이 내려져요. 2심, 3심이 2년 반이나 걸리겠습니까? 그 전에 확정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유죄가 나와버린다 그러면 상당히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죠. 위증교사는 사실은 금고 이상, 쉽게 말하면 집행유예만 받아도 이거는 이제 대선 카드로서는 효력이 날아가 버린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재명이 그러면 1심에서 유죄받아 물러날까? 절대 물러나지는 않습니다. 8월에 됐는데 10월에 왜 물러나? 이렇게 되는 거고 그냥 예. 이재명은 할 수 없어요. 그냥 못 먹어도 고할 수밖에 없는 거 계속 고를 하는 건데 네. 문제는 뭐냐면 이게 보장이 없다는 거잖아요. 보장이 없고 상당한 확률로 낙마할 확률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근데 쟤네들은 뭐냐?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똘똘똘똘 뭉치면은 그 현실을 바꿀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시즌 2로 가는데 벌써 뭐냐? 누구죠? 김병주 최고인가? 김병주 최고위원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계엄령 이야기했네. 그렇죠. 국민 대부분은 네. 왜냐하면 유죄가 나올 경우 국민적 대분노를 일으키고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라는 건 재판부도 너무나 잘 알고 있겠죠. 무슨 얘기냐? 재판부 너희들 봐라. 니들 만약에 유죄 때리면 뭐야? 대분노가 일어나고 말이야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거야. 너희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너희 가만 안 둘 거야라는 얘기예요. 사법부를 갖다 겁박을 군 출신이요. 네. 사법부를 좀 겁박을 하는 거죠. 이게 예. 그런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김민석은 뭐냐면 당원들이 그거 모르고 뽑아준 게 아니지 않느냐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체제 자체가 바뀌거나 그럴 리는 없어요. 예. 하지만 그렇다고 안 흔들리느냐? 분명히 나는 흔들릴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불안하거든 이제는. 딱 봐서 일단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 카드가 딴 건 몰라도 선거법 재판하고 위증교사는 아주 간단하거든요. 예. 이거 가지고 2년 반도 못 끌어요. 하하. 2심, 3심. 2년 반을 못 끌어요. 그 전에 결판이 난다는 건데 만약에 아웃이 돼버린다. 그럼 자기들은 여태까지 이렇게 올인을 했거든. 그러니까 도박판을 하게 되면 사실 예. 투자를 할 때 분산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분산 투자가 아니라 여기다 몰빵을 해놨는데 이게 날아가 봐.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이제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그 지지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 신진우 이화영한테 그 유죄 판결 내렸던 신진우 부장판사 탄핵하자는 운동을 수원지법입니다. 네. 벌써 벌이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사법부를 지금 압박해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법부를 협박을 하고 있고 아마 전방위적으로 그걸 할 겁니다. 특히 이제 판결 내리기 직전인 9월달에 엄청날 거야 이제 막 온갖 아마겟돈에 종말론을 막 유포하면서 막 운동하고 동원하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사법부한테 정치적 압박을 가해서 유죄 판결을 못 내리게 그렇게 하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저쪽에서 대통령이 플랜 B를 만들어줬거든요. 그 플랜 B가 뭐냐면 이제 김경수. 김경수도 있고 이번에 또 김두관도 의미 있는 득표를 했어요. 호남에서 전남에서 15% 이상 득표를 했습니다. 득표를 의미 있게 했거든. 내가 그렇게 두 자리 득표수만 나오면 그거 의미 있는 거다. 정치적으로 손해보는 거 아니다라고 했는데 두 자리 득표수가 나왔어요. 12.2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김두관도 있는 거라는 거죠. 딱 보면은 아니 이재명 아니다 하더라도 뭐 김경수도 있고 김두관도 있네. 그다음에 김두관 같은 경우 특히 이재명하고 딱
각을 세웠거든요. 아. 각을 세우는 가운데서 이걸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건 자기 정치 자산이에요. 예. 자기 정치 자산입니다. 라고 한다면은 호남에서 이제 어떤 판단하느냐. 만약에 호남에서 보궐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 딱 꺾어버렸다. 예. 라고 한다면 조국혁신당이 바로 뭐가 되냐면 그러니까 이재명 낙마시 또는 민주당 좌초시에 뭐가 되냐면 노아의 방주가 되는 거예요. 아. 친문들이 무르르 갈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친문 세력이 지금 없다 하지만은 사실은 다 자기 편인 것 같죠. 당 사람들 친명 그렇지 않거든. 얘들 뭘 보는 겁니까? 다음 공천 누가 주느냐 이거 보는 거거든요. 예. 그에 따라서 확 달라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 이러니까 굉장히 떨떠름할 겁니다.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우상호 전 의원이 얘기한 예. 호남 민심이 예사롭지 않다라고 한 음. 거고 예사롭게 넘겨서는 안 된다. 저도 계속 지적했잖아요. 예. 왜 이렇게 안 나올까? 이상하지? 그러니까 호남 사람들이 굉장히 뭐랄까 오랫동안 억압을 받았기 때문에 정치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러니까 정치의식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략적 예컨대 경상도 대선 후보를 전략적으로 선택한 게 바로 그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힘에서도 사실은 뭡니까 이준석을 또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그런 걸 했었잖아요. 예. 그런 걸 먼저 했던 데가 호남이란 말이죠. 근데 이분들이 딱 볼 때 불안해. 아. 그다음에 딱 보니까 이게 다부 경상도판이네.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다음에 다 자기 사람들이네.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고 그랬을 때 지금 인물들도 있고 그다음에 플랫폼도 있잖아요. 또 다른 예. 플랫폼이 있고 만약에 거기서 뭐가 되는 겁니까? 몇 사람 건너가가지고 교섭단체를 만들어버려. 이러면은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야, 정말 중요한 건 호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예.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랴부랴 또 문재인 대통령 좀 예방해가지고 친문과 예. 함께 나선 거고 진성준도 안 내쳤더라고요. 진성준도 안 내치고 막 몇몇 사람 하면서 구색을 좀 갖추려고 할 겁니다. 내가 두루두루 뭡니까 친명 비명 두루두루 예. 한다. 눈치를 조금 보는 척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바로 뭡니까 음. 이재명 당인 거죠. 일단이고. 예.